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먼저 떠올렸나? 어쩌면 그것은 오늘 마주해야 할 업무나 만남, 혹은 어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하루는 종종 걱정의 목록으로 시작된다. 이번 프로젝트 마감일에 맞출 수 있을까? 아이의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는 걸까? 다음 달 예산은 충분할까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걱정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며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걱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걱정을 해봐야 늘어나는 건 걱정뿐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의 한 조각이다.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걱정은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게 끝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에 소비하는 것일까? 걱정의 함정은 그것이 실제 문제 해결과는 다르다는 점에 있다. 걱정은 단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결국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동안 걱정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학생은 걱정으로 인해 수면 부족, 식욕 감소,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결국 실제 시험 준비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두려워하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로는 걱정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예방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해서 미리 준비했더니 다행이었어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걱정이 아닌 준비와 계획 덕분이다. 걱정은 단지 불안한 감정 상태일 뿐 실질적인 준비와는 다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도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걱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화를 놓치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업무 발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다.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경제 상황 등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건강만 해치게 될 뿐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황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은 종종 부정적인 관점에서 비롯된다. 같은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걱정과 문제 해결을 구분하는 것이다. 걱정은 단지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걱정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호흡 명상, 자연 속 산책 또는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걱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표면적인 걱정 뒤에 더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직업 안정성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불안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이 걱정의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걱정의 대안으로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매일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찾는 연습은 걱정을 줄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걱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이 등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걱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해결책이나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걱정이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불안장애나 범불안장애와 같은 조건은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결국 걱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순간의 행복을 빼앗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걱정을 해봐야 늘어나는 건 걱정뿐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이는 내 인생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걱정은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장된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재앙화라고 부른다. 이는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왜곡이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시 해고당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업무 논의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상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담 전까지의 시간을 불안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걱정은 또한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심장 문제, 면역 체계 약화, 소화 장애, 두통, 근육 긴장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21세기의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걱정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평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충분히 걱정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환상일 뿐이다. 걱정은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행복만 빼앗아간다.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 반응, 선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는 제한적인 통제력만 가지고 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제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중요한 직장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또는 다른 외부 요인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단지 불안만 증가시킬 뿐 실제 상황을 개선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걱정이 때로는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반면 걱정은 단지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일 뿐이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보자. 걱정은 어떻게 이번 달 카드값을 낼 수 있을까? 파산하면 어떡하지? 같은 반복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반면 문제 해결은 현재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며 추가 수입원을 모색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걱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에너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걱정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걱정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특정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공개 발표에서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공개 연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재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걱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며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걱정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걱정을 위한 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 외의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메모해 두고 지정된 걱정 시간까지 미루는 것이다. 이 기법은 걱정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직면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결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 기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적어두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대안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비합리적인 걱정을 식별하고 더 균형 잡힌 사고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명상과 같은 정신훈련도 걱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기적인 명상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명상 앱이나 온라인 자료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도 걱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지지와 이해를 주고받는 것은 정신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킨다. 사회적 고립은 걱정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반면 강한 사회적 유대는 회복력을 높인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걱정은 종종 완벽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끊임없는 걱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실수와 불완전함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도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결국 걱정을 해봐야 늘어나는 건 걱정뿐이라는 말은 걱정이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행복과 건강만 해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걱정 대신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삶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